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페리 애덤스가 오펜시브콘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제목이 당신의 직업을 자동화할 것인가? AI와 익스플로이트 개발의 미래인데요. 네, 상당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그렇죠. AI가 과연 이 복잡한 사이버 공격, 특히 익스플로이트 개발에서 뭘 할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발표가 고인이 된 소피아 단투안이라는 분께 헌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을 기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저희 목표는 실제 취약점 사례를 통해 AI의 현재 능력과 또 가능성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바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애덤스가 강연 초반에 예시로 든 게 그 오픈 SSH 취약점이었죠. 2023년에 발견된 거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발견된 계기가 재밌어요. 윈도우 98 쓰던 사람이 리눅스 서버에 접속하려다 서버가 죽는 걸 보고 알려졌다고 하니까요. 네. 진짜 구석에서 나왔네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별거 아니겠지? 악용하기 어렵겠지? 그렇게 봤다면서요? 그렇죠. SSH 서버 자체가 워낙 방어가 잘 되어 있잖아요. 프로세스 분리도 하고 여러 완화 기법도 쓰고 문제의 그 메모리 오류, 이중해제, 더블프리는 아주 특정 조건에서만 발생했거든요. 오래된 클라이언트가 특정 설정을 쓴다거나 하는. 네, SSH v 올디기 X 같은 오래된 설정 활성화된 클라이언트요. 근데 애덤스는 당시 그 리눅스 메모리 관리 방식, 티켓이나 언솔티드 빈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어쩌면 이게 알려진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직접 분석에 뛰어든 거군요. 그 유명한 테비스 오먼디가 트위터에 농담처럼 이걸로 익스플로이트 만들면 내 컴퓨터 윈도우 98로 바꾼다. 이렇게 썼다면서요? 네, 하하. 약간 그런 도전의식도 작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분석하다가 함수 이름에 폰 마시멜로 이런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했다고 하니 뭐랄까 질긴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래서 핵심 과제가 뭐였나요? 결국 힙 조작이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 프로그램 메모리를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메모리 상태를 조작한다. 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데이터 길이를 막 바꿔가면서 취약한 메모리 조각, 청크를 티켓이라는 곳에서 언솔티드 빈이라는 다른 곳으로 밀어내고요. 그 다음엔 인증 단계에서 보내는 문자열을 또 조작해서 메모리를 해제한 뒤 다시 사용하게 만들고 use after free. 그렇게 해서 결국 원래 오류가 났던 함수로 돌아가게 만들되 이번엔 내가 원하는 데이터 조각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설정 파일 처리하는 로직의 허점을 이용해서 와일드카드 문자 같은 걸로 문자를 조각들을 재조합해서 메모리 상태를 컨트롤하는 이걸 이상한 기계, weird machine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기법까지 썼어요. 와, 정말 집요하네요. 이걸로 정말 낮은 확률이지만 이미 쓰기, 그러니까 원하는 메모리 주소에 원하는 값을 쓰는 것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2만 번 시도하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 한 정도. 이야, 듣기만 해도 엄청난 수작업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요즘 핫한 AI를 딱 투입하면 어땠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애덤스가 바로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신 AI 모델들 GPT-4o나 클로드 3 같은 걸로 테스트를 해갔죠. 결과가 어땠나요? AI가 이런 복잡한 버그 찾아내고 익스플로이트까지 짜주고 그랬나요? 결과는 좀 엇갈렸어요. GPT-4o나 클로드 3 오퍼스 같은 모델들은 처음엔 이 버그 자체를 못 찾거나 심지어 이거 메모리 안전한 코드라고 잘못 판단하기도 했고요. 진짜요? 네, 클로드 최신 버전 3-5 써닛은 좀 더 낫긴 했는데 여전히 오류가 있었고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제어할 수 있는 메모리 청크가 어디냐 이런 식으로 딱 질문을 던지면 GPT-3 오퍼스 같은 모델이 제법 유용하게 요약을 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작업, 코드 요약이나 특정 부분 분석 같은 건 좀 하는데 전체적인 맥락 파악이나 창의적인 해결책 제시는 아직 어렵다. 정확합니다. 특히 실제 익스플로이트 코드를 짜달라고 했을 때가 아주 극명했는데요. 네, 어땠는데요? GPT는 엄청 자신감 넘치게 코드를 내놨는데 완전히 엉터리, 작동 불가능한 코드였다고 하고요. 클로드는 아예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테스트에 필요한 맞춤형 SSH 클라이언트 코드? 이건 공격 코드가 아니라 그냥 테스트용 도구인데 이것 좀 짜달라고 했더니 클로드가 열심히 짜주긴 했는데 결국 작동이 안 돼서
그걸 고치느니 그냥 새로 짜는 게 더 빨랐다고 하네요. 와, 이게 좀 AI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네요. 코드 잘 짠다고 막 그러는데 이런 특수하고 복잡한 영역은 아직인가 봐요. 그렇죠. 애덤스가 그래서 이걸 번개불이 아니라 반딧불이 같다고 표현했어요. 반딧불이요. 네. 번개처럼 강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 희미하게 빛을 내주는 정도라는 거죠. 코드 분석이나 잠재적인 버그지죠. 실제로 AI가 제안한 수정안 중에 실제 패치랑 비슷한 것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잘 정의된 작은 작업은 도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익스플로이트 개발 같은 복잡하고 창의적인 과정은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AI의 자신감과 실제 능력 사이의 간극이 아직 크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AI가 우리 해커들 직업을 당장 빼앗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애덤스도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대체는 어렵고 오히려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나 웹 보안 테스트 같은 특정 작업을 돕는 보조도구, 조수 역할에 더 가깝다고 분석해요. 조수 역할이요? 네, 특히 IDA 프로나 코드 QL 같은 기존의 전문가 시스템이랑 결합된 형태의 AI, 뉴로 심볼릭이니 에이전틱 AI니 하는 것들에서 잠재력을 보고 있고요. 아, 기존 도구랑 같이 쓰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특수한 공격 환경에 맞춰서 AI를 만들고 학습시키는 비용이랑 노력이 그냥 숙련된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하긴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AI가 막 새로운 공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방어 쪽, 예를 들어서 패치를 제안하거나 이미 알려진 취약점을 빨리 찾아내는데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AI가 아직 막 스스로 엄청난 공격을 만들어내는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분석가의 작업을 돕거나 특정 부분을 자동화하고 기존 도구랑 잘 결합하면 분석이나 방어 능력을 높이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한계가 뚜렷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쓸모가 없는 건 아니겠죠? 이미 만들어진 공격 코드를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걸로 쉽게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간단한 종류의 버그를 엄청나게 많은 시스템에서 대규모로 탐색하는 데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그렇다면 AI가 당장 공격의 정교함 자체를 막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공격의 속도와 규모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